나라에는 역사가 흘러온 맥이 있는데 그것을 국통맥이라고 합니다. 네, 국통맥. 대한민국에 사시는 대한국인이라면 사실 한국사의 국통맥을 아셔야 되는데요. 한 집안에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라에도 나라가 발전해온 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통맥이라고 하는데 그 국통맥에서 북부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군 세기 서문을 쓰신 행촌위암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행촌위암 선생께서는 고려 때 6임금을 섬기신 대단한 분입니다. 그 공민왕 때는 지금의 국무총리격인 문화시중을 역임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노란색 칠한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에 역사가 있고 형체에 혼이 있어야 한다. 예, 신시의 나라를 연 이후로 국통이 있어 나라는 이 국통으로 인하여 세워지고 백성은 이 국통으로 인해 흥하였나니 역사를 배움이 어찌 소중하지 않으리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혼이다. 이 나라에는 나라가 흘러온 맥이 있고 그것이 형체고 그 맥을 따라서 역사 정신이 흐른다. 역사의 혼이 흐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맥을 국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국통을 아는 것만이 사실 역사를 아는 첫 걸음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국통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9,000년 역사의 역사 정신 또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사의 국통맥 보통 선생님들 우리나라 한국사 몇 년으로 배우셨어요? 예, 맞습니다. 반만년, 만년의 반. 그러니까 대략 한 5,000년의 역사를 배워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단군 조선으로부터 지금까지를 이제 5,000년의 역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놀랍게도 단군 조선 이전에 황국과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성립을 하려면 관련 문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고학 유물 그리고 유적이 동시에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이제 때를 만나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관련 문헌도 세상에서 드러나고 관련 유적 유물들이 동시에 이제 발굴이 되면서 우리의 역사가 더 유구했구나, 더 길었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옛날에 당군의 후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예, 우리는 당군의 뭐 자손이다, 후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지만 요즘에는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예. 요즘에는 뭐 무의식적으로 남녀노소 막 할 것 없이 배달의 민족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배달의 민족을 늘상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청소년들은 배달의 민족 어플로 그나마 이제 알고 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배달의 민족을 만든 CEO도 우리는 배달결의라는 얘기를 해왔었다. 그래서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다라는 뜻을 중의적으로 담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브랜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군조선 전에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주로 삼국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이 역사를 주로 반복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이 역사는 한 2,000년밖에 안 돼요. 2,000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워왔던 거고 실제 다시금 드러나고 있는 이 뿌리 역사 황국배달 조선은 자그마치 6,960년입니다. 40년이 부족한 7,000년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7,000년의 역사의 힘으로 사실 우리 9,000년의 한민족의 그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북부여라는 것은 이 황국배달 조선의 뿌리 역사와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는 이 사국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보시면은 사국 시대 전에 이 북부여가 있었고 북부여 바로 전에는 바로 단군 조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연결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제 단군조선이 무너진 후에 열국시대로 접어들죠.
그래서 선생님들 부여라고 하면은 열국시대 때의 부여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때 이제 열국시대 때 부여, 옥저, 동해, 낙랑, 그리고 이제 한강 이남의 남사만까지 하면은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열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사실 부여라는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부여만 하더라도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등 다양한 부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부여가 있었고 이 수십 개의 나라들을 전부 다 아우르는 이 수십 개의 나라를 전부 다 아우르는 그 중심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바로 북부여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열국 시대의 중심은 부여가 아니고 북부여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군 조선의 정통을 이은 것이 북부여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사실은 북부여로부터 발원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역사를 배우고 있는가? 우리 한국사의 국동맥에서 이 북부여사 결국에는 이 열국시대 때 이 북부여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국통맥이 단절이 되고 그리고 뿌리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는 황국 배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단군 조선을 뭘로 배우셨어요? 그죠? 단군 신화, 그 곰과 호랑이 이야기. 그 단군 신화로 이제 치부가 되면서 황국 배달 조선은 신화의 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북부여가 중심 역할을 했던 열국 시대에는 그 중국의 사마천 사기로 왜곡이 되어진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이런 이제 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중국과 일본은 땡큐죠.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들이 그런 역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찬성이다. 그래 너희는 식민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사실은 고대사의 복원이다 라고 이런 이제 망발을 늘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임나일본부는 이제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가야에 그 일본의 그 식민 통치 기구인 임나일본부를 설치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사의 복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이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벗어나지 못했죠. 우리가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국통맥이 지금 완전히 뿌리 뽑히고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이 맥이 막히고 단절되다 보니까 실제 황국 배달 조선으로부터 있었던 원형 문화 그리고 원형 정신 그 역사 정신이 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회통이 안 되고 우리도 이제 망각해 버리고 그런 이제 실정인데요. 결국에는 이 북부여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북부여사를 이제 되찾는 것이야말로 이 뿌리 역사를 회복하는 길이다. 뿌리 역사를 이제 회복해서 맥이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